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스탁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탁옵션은 특히 스타트업의 CEO분들 또는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요. 이게 규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다가 중간에 만약 좌초를 하고요. 또는 어설프게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게 요건이 맞지 않은 스탁옵션이어서 완전히 헛방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최대한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탁옵션을 우리 말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주식을 매수하는 선택권이다. 매수가 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식을 사는데 그 회사의 임직원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주식을 사면 되지? 그런데 이게 주식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상장 주식이 아닐 경우에,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이 물량이 어디서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아무래도 살려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만약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페이스북 지금 주가가, 아니다. 페이스북까지 갈 거 없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주가가 지금 100만 원 한다. 근데 야,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0만 원이 아니고 한 10만 원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땡큐죠. 왜냐? 한 주에 100만 원짜리 하는 거를 한 주에 내가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러면 당장 주당 90만 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렇듯 뭔가 비싼 주식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옵션, 선택권이 있다면 그건 되게 좋은 거겠죠. 자, 그럼 이 선택권을 누가 주느냐? 회사가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자, 회사가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직원을 스카우트하고 싶어. 그래서 그 직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직원이 자기는 최소한 연봉 한 6, 7천 원 받아야 되겠다. 이미 지금 받고 있는 것도 그 정도 받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작은 스타트업에 오려고 하면 최소한 6, 7천 원 받아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 CEO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매출도 없고 이래가지고 정말 잘 줘봐야 한 3,500, 4,000이다. 한 2,000 갭이 있잖아요. 하지만 스타트업 CEO는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회사가 좀 비리비리하지만 야,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우리 회사는 정말 멋지게 클 수 있어. 근데 이 직원이 보더라도 이 회사가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서비스 모델도 괜찮고. 근데 당장 지금 현금이 없어. 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은 나중에 그러면 그거를 내가 돈으로 받으면 좋잖아요. 좋아. 그러면 나중에 너한테 큰 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 주식들이 한 주당 5,000원, 액면가 5,000원짜리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해서 회사는 뭐 주식 가격이 5,000원이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팔리지도 않고 아직은 매출도 없어가지고 5,000원은 커녕 뭐 500원도 안 되는 이런 주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장이 그러는 거죠. 부장, 팀장, 당신은 우리가 팀장으로 지금 스카우트 할 건데 내가 이거 나중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냥 주면 주는 거지 뭘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아니야,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법에는 그것만 가능해. 그런데 지금 이게 액면가 5,000원인데 물론 실제 가격은 500원밖에 안 돼. 그런데 요거를 내가 2년 후에 2만 원에 주당 2만 원에 살 권리를 줄게. 그러면 아니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치가 500원도 될똥말똥인데 이거를 2년 후에 주당 2만 원에 살 권리를 준다고 뭐 엄청 나한테 신세
입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지금 5천원짜리 액면가 주식을 2만원에 사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뭐 내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 CEO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박 팀장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 회사가 이게 주당 5천원짜리 주식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델을 펴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사이트 만들어서 구독자 늘려가고 이러면 투자받고 VC들한테 투자받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거 2년 후에 주당 10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너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냐? 주당 10만원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박 팀장이 생각해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스타트업들 보면 2년 만에 한 20배 뛰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2년 후에 이게 주식 하나당 10만원짜리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자네한테 주려고 하는 권한은 주당 2만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야, 2년 후에. 그러면 봐, 주당 얼마의 차익이 생겨? 당장 8만원의 차익이 생기잖아. 주당 8만원에 1000주. 당장 8천만원이잖아. 자네가 2년 근무하고 2년 동안 그 회사를 키워서 8천만원 가져가면 년당 4천만 원이면 자네가 지금 조금 손해보는 연봉을 컴프라치하고도 남잖아. 그러네.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죠. 과연 이 회사를 내가 2년 뒤에 주당 지금 내가 5천 원의 이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주당 한 10만 원까지 올린다면 내가 주당 2만 원에 산다 하더라도 주당 8만 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 스타트업은 바로 그런 거야.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한번 가보는 거 해보세. 근데 이렇게 해서 보통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가 되죠. 즉, 이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은 지금 당장은 캐시가 없는 회사에서 좋은 인재를 끌어들일 때 내가 지금은 현금이 없거든. 근데 2년 뒤에 3년 뒤에 회사를 키운 다음에 그때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네가 먹으면 될 거 아니니? 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꼬시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스탁옵션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면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좋은 인재는 지금 당장의 돈은 적지만 내가 이 회사를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제 이런 투자에 진짜 자기 노력을 투자해서 나중에 회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게 한 2년 뒤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주당 10만 원짜리 되었는데 누가 툭 튀어나와서 내가 옛날에 회사랑 계약했으니까 나한테는 2만 원에 넘기세요. 이러면 기존의 다른 주주들은 아니 우리 지금 회사 키워서 주당 10만 원짜리 만들어 놨는데 쟤는 왜 뭔데 주당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가져갈 수 있어. 그거는 사전에 다 계약을 해서 그런 겁니다. 즉 기존 주주들에게는 또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탁옵션을 막 배분한다는 게. 때문에 우리 상법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스탁옵션을 줘도 되지만 주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남용하게 되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라. 이제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이해는 되었죠. 스탁옵션을 하면은 외부 인재를 조금 영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탁옵션을 누구한테 부여할 수 있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아주 뛰어난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웹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웹 디자이너가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봉을 조금밖에 못 주니까 와서 일해라. 나중에 줄게. 이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저가 이제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변호사님 좀 저희들이 중간에 물어볼 것도 많고 계약서 체결할 것도 많은데 그거 일일이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건건이 돈 들이고 이러는 게 저희들이 아직 매출도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스탁옵션 드릴게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변호사들이 아주 스타팅하는 그런 기업에
노력 봉사하고 대신에 주식을 받아서 나중에 이게 대박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나 회계사나 또는 컨설턴트다. 그러면 내가 여러 회사 이렇게 돌봐주고 스탁옵션 좀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 회사 키워서 이 회사 대박나면 그 뭐 현금 내 받아가 뭐 하겠노? 나중에 주식으로 대박 쳐야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부 전문가들도 스탁옵션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또는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리 내부화하는 직원들에게 스탁옵션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도 당장 현금 안 주고 스탁옵션으로 이렇게 꼬셔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대신 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스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스탁옵션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일단 대원칙이라 하면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즉 일반적인 기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 상법 340조의 2의 1항에 보면은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즉 주체가 이 회사, 우리 이 회사의 이사나 집행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중에서도 이제 더 그 핵심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나 집행임원이나 감사나 피용자는 쉽게 말하면 샐러리를 받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임원이나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바깥에 있는 변호사들은 못 받는 거죠. 일반 기업은. 원칙은 그런데 이제 예외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장기업일 경우에 상장기업은 조금 더 독특한데 우리 상법에는 보면은 일반 기업에 대한 조항이 쫙 나와 있고 540조 이쪽 뒤에는 보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는 조금 더 이제 유도리를 더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장기업을 다루는 542조의 3이라는 그 조항을 보면 그 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줄 수 있지만 당연히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관계 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회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30% 이상이면서 최대 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그래서 뭐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냥 국내 법인이 아니고 30% 이상 출자하면서 그게 우리가 일대 주주인 외국 법인일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까지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렇게 확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벤처 회사가 있어요. 이 지금 스탁옵션 얘기할 때는 일반 기업 얘기할 거고 상장 기업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벤처 회사, 벤처 인증을 받은 이런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벤처 회사일 경우에는 이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일반적으로 그 회사 임직원은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돼요. 아까 상장회사도 30%긴 했는데 그거는 30%를 갖고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국내 법인이라도 내가 저 회사 A사인데 내가 B 회사의 지분을 35% 갖고 있다. 그러면 B 회사의 임직원한테까지도 스탁옵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기다리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뭐 교수님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외부 전문가 뭐 세무사 다양하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벤처 회사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 기업보다는 벤처 회사로 가야 이게 외부 전문가들에게 스탁옵션이 부여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아셨죠? 그런데, 상법에는,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여 금지 대상이 있어요. 즉, 아까 우리 회사 임직원에게 다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게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술이사 이런 사람들은 뭐 새벽까지 맨날 일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스톡옵션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상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주, 즉 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못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만약에 대표이사는 10% 이상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스톡옵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뭐 CTO 같은 경우도 지분이 한 12% 갖고 있다. 그러면 10%가 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으면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왜냐 그런 거죠. 이미 당신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 키우면은 그 주식으로 돈 벌면 되지 뭘 또 스톡옵션까지 받아. 약간 이런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10% 이상의 주주는 스톡옵션 못 받고 또는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이사라든가 이런 임원들의 선임, 해임 이런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스톡옵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인은 아닌데 또는 회사의 어떤 다수 주주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짜 말 그대로 셀러리, 월급만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베이스로 만든 제도 같아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부여하는가를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 주식 중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 CEO는 주식 좀 많이 줄게. 왜냐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주식밖에 없으니까 이 주식으로 나중에 많이 불려서 네가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 주식의 많은 부분을 스톡옵션으로 막 이렇게 쪼개서 나눠 주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되게 기준이 엄격해요. 일반 기업일 경우가 다르고 상장 기업일 경우가 다르고 벤처 기업일 경우가 달라요. 3단계 구분이 됩니다. 일단 우리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스톡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10%. 그런데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납니다. 20% 범위에까지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벤처 기업이 된다. 벤처 기업은 좀 더 많겠죠. 벤처 기업은 50%까지 이 주식을 가지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인정을 받은 벤처 기업은 훨씬 좀 유도리가 있죠. 이 스톡옵션을 주는 데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스톡옵션 받아도 그게 근무를 일정 기간 해야 이게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지. 뭐 당장 뭐 몇 달 후에 네 주식 몇 배 가져가라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 상법에 보면은 이런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요건이 하나 필요한데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이런 주식 매수 선택권은 이거를 결정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주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주총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원이 너무나 우리가 이쁘고 또 잘해주고 싶어도 뭔가 주총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결의한 다음부터 2년 동안은 회사에서의 일을 하고 있어야, 이걸 뭐 꼭 상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임이나 재직을 해야만 2년이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여야만 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요. 혹시나 그 2년 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본인이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렇게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퇴임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여전히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게 상장회사는 조금 더 특례가 되고요. 벤처기업도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뭐 굳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정년, 만약에 사실 이 규정은 요즘 뭐 정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법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그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정년이 걸려가지고
내가 잘리게 되었다. 그러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녕 그거는 네 책임이니까 이 스탁옵션 행사 못해라는 거고, 벤처기업은 그 2년 내에 정년에 걸리더라도 그거는 본인 책임으로 안 봐서 스탁옵션을 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회사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법에는 명시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스탁옵션은 이를 남에게 넘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뭐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남에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빚쟁이한테 빚쟁이가 자꾸 돈 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지금 현금은 없지만 내가 돈 될 만한 것들 중에 내가 지금 스탁옵션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회사 무지하게 잘 나가. 이 회사 이거 내가 지금 1년 후만 있으면, 내가 1년 근무했거든. 앞으로 1년만 더 있으면은 스탁옵션 나올 건데, 야 그거 잘만 하면 그거 몇천만 원인데 그거 내 니한테 권리 줄게. 나중에 그거 네가 받아가라. 그리고 회사한테도 그거 나한테 줄 거 있잖아요. 1년 뒤에 내가 열심히 일은 할 거니까 이 채권자, 얘가 나를 못 살고 있으니까 얘한테 주세요. 이게 소위 채권 양도거든요. 이 스탁옵션은 이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탁옵션 받을 사람이 이걸 양도를 하면 이 사람은 스탁옵션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상법에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스탁옵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채우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스탁옵션 권리는 상속이 돼서 아들이 이것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탁옵션을 부여할 때는 그냥 사장이 그 해당 직원한테 짝짝꿍 해가지고 야 우리 잘하자, 그리고 우리 잘해보자, 계약 탁 쓰고 이렇게 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탁옵션을 몇 주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는 다른 주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절차가 좀 엄격합니다. 그 절차를 따박따박 지켜서 스탁옵션이 가야만 이게 스탁옵션이 유효한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정관에 이 규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정관이 다 있죠. 보통 정관을 나라의 헌법과 똑같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서 내가 우리 뛰어난 직원들한테 스탁옵션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우리 회사 정관에 스탁옵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허가되는 조항이 있냐 없냐라는 게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문서로 올려드릴 텐데 정관에 그 내용을 딱 그 정형화된 문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박혀야 일단은 스탁옵션을 줄 수 있는 기본 그 자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관에서는 큰 틀에서 아까 일반 회사는 10%, 또 상장 회사는 20%라 그랬죠. 벤처 회사는 50%. 우리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스탁옵션 줄 수 있습니다라는 큰 틀은 일단 정관에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몇 주를 얼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라는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 까다롭죠. 그래서 보통 임시주총 열어서 예를 들어 외부에서 만약에 개발자 둘이를 스카웃한다. 그러면은 그 개발자 둘이를 스탁옵션을 주면서 스카웃하기 위해서는 대략 그쪽과 이제 그 친구랑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이게 얼마에 줄게, 몇 주 줄게, 이 정도면 되겠나? 회사 잘 한번 키워보자. 으쌰.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한테 설명을 하겠죠. 이번에 정말 뛰어난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연봉을 많이 깎고 우리한테 온다. 그러니 우리가 스탁옵션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주당 5천원짜리 주식을 2년 뒤에 뭐 2만 원에 살 수 있는 한 1000주 이렇게 주자. 이걸 이제 주총에서 딱 정하는 거죠. 주총에서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결의를 땅땅땅 해야만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이나 상장 기업은 이렇게 반드시 주총에서 결의를 해야 되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일일이 정하지 않고 주총에서 야, 뭐 세부적인 거는 그냥 이사회에서 알아서 정해라 라고 이사회한테 이렇게 튕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주주총회보다는 이사회가 훨씬 열기 쉽겠죠. 그게 벤처기업은 조금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원래 50%까지 줄 수 있는데
20%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스탁옵션 부여는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다음 주주총회에서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조금 절차가 벤처기업은 쉽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스탁옵션을 부여했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뭐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스탁옵션 그냥 취소할 수 없나요, 회사가?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상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는 스탁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주총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이사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이거를 정관에 헌법에 박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정관에는 보면 이런 경우에는 스탁옵션을 취소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겁니다. 그 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또 2년 이내에 회사 사유가 아니지 본인의 사유로 말이지 뭐 회사를 나가버렸다. 또는 그 스탁옵션 대상자가 법령, 정관 뭐 이런 걸 위반해가지고 해고되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이 스탁옵션을 함부로 남한테 넘겨주면 안 되는데 이거를 함부로 넘겨줬다. 뭐 담보를 제공했다. 뭐 이런 몇 가지 사유일 경우에는 스탁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스탁옵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본 것처럼 내가 2년 뒤에 5,000원짜리 주식을 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후에 회사가 정말 잘 됐어. 회사가 정말 잘 돼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가치가 가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서 주당 2만 원에 1,000주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가 이거를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1,000주를 달라고 하니까 그 1,000주를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신주를 발행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가 뭐 여한 이유로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주식을 돈 받고 팔면 되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돈으로 아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야 너가 지금 나한테 그 주당 2,000원, 주당 2만 원에 지금 1,000주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너 나한테 2천만 원을 나한테 내야 되고, 그럼 내가 이거를 나한테 1,000주를 주는데 지금 이게 주당 10만 원인 건 서로 안단 말이죠. 그러면 1억짜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니는 지금 플러스 8천만 원인 거잖아. 그냥 8천만 원만 받아. 현금으로 받아. 그러면 그걸 행사하는 사람도 그게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실무적인 얘기겠지만 처음에 스탁옵션 계약을 할 때 네 나중에 우리한테 주식을 받아갈래? 안 그러면 그때 계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그 차익 돈으로 가져갈래? 그걸 정해서 계약서에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회사가 계속 발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 저기 직원들은 주식을 갖고 싶겠죠. 그래야 또 계속 이게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 스탁옵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각종 케이스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한 두세 차례 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펀버스터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